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무더위가 가고 날씨가 제법 선선해졌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학생분들도 방학이 끝나고 신학기가 시작됐을 텐데요. 저는 어렸을 적에 방학이 끝날 때쯤이 되면 밀려있는 방학 숙제 때문에 초능력을 발휘해서 하루 만에 이걸 다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도 했고, 또는 시간을 돌려서 다시 방학 첫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초능력이라는 것은 참 누구에게나 궁금함을 유발하는 미지의 세계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을 모집해서 초능력 특수부대가 운영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세계사적인 역사를 조금 얘기해 볼게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은 서로 더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려고 벌였던 전쟁입니다. 당시에는 각 나라가 그동안 축적했던 과학기술력을 모두 쏟아부은 무기전쟁이었죠. 장거리 대포에 전차에 기관총에 여러 무기들이 대량 살상을 위해서 개발이 됐고, 더 멀리 더 많은 적의 국가들을 부시는 데 사용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유럽 전역의 식민지 국가까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약 1,000만 명이 사망했고요. 2천만 명이 넘는 부상자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 1차 대전이 끝이 난 지 20여 년이 지나지 않은 채 또다시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강력해진 무기와 기술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게 되죠. 여러분 아세요? 이 두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수만 총 7천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전 세계 인구수가 20억 명이 좀 넘었던 것으로 본다면 지구상의 약 30%가 넘는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사망하게 된 거죠. 이렇게 치열했던 전쟁을 2번이나 치르면서 뼈아프게 성장한 두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소련인데요. 각각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으로 이제 전쟁 이후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한데 모으게 됐고, 이들이 혹시 다음에 또 전쟁이 있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두 체제가 잘 공존하는 듯 했지만, 소련이 혹시 또 쳐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했던 다른 유럽 국가들이 미국하고 손을 잡게 돼요.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채택을 하고, 그 외에 또 다른 유럽 국가들은 공산주의를 채택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양쪽이 갈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두 체제의 대표적인 소련과 미국의 대결 구도, 이걸 바로 콜드워, 냉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냉전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등장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바로 핵이죠. 사실 이전까지의 전쟁들에서는 전쟁을 하더라도 남의 나라에서 전쟁이 이제 벌어지니까 자국이 입을 피해는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핵이 개발되고 나서는 다른 나라의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핵을 한 방 터뜨리게 되면은 본토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미국과 소련은 더욱더 팽팽한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인 작전들이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이 됩니다. 만일 상대에게 총뿌리를 겨누게 된다면 바로 핵 버튼에 손이 올라갈 테니까요. 그러면 다 죽는 거거든요. 기밀 정보를 각각의 국가에서 최대한 수집하고 암호를 사용하고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하던, 그래서 그때를 소리 없는 전쟁 시대라고도 하죠. 정보전쟁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미국과 소련은 서로의 기밀을 알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고요. 서로를 이제 공격할 수 있고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막대한 자금까지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그럼 소련과 미국이 더 많은 무기들을 개발했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때 생각지도 못했던 연구가 있었습니다. 소련은 1920년대부터 꾸준히 공을 들여왔던
초자연적 현상 연구가 점점 성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이후부터 여기에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하죠. 여러분, 소련의 비밀 조직 KGB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 비밀 조직에서 매년 6천만 루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0억 원씩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초자연적인 능력 또는 초감각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모집했고요. 이들에게 훈련과 연구를 계속해왔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이 훈련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군사 작전에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생물학자인 알렉산드르 스필큰 교수는요, 최근 러시아의 타블로이드 신문인 꼼소몰스카야 프라브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 KGB 시절 비밀 연구소에서 초능력을 가진 투시력자들을 양성하는 데 직접 관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구소련 정부의 특수한 비밀 작전을 지시했다고 증언하게 되죠. 실제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소련에서 양성이 된 초능력 요원들이 소련에 있는 미국 대사관의 그 사무실을 향해서 작전을 진행하게 돼요. 자, 그들은 초능력자이기 때문에 어떤 초능력과 관련된 작전이 수행이 됐겠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고통 또는 두통에 시달리게 되거나 눈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게 극초단파 방사능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일로 당시에 그 미 대사관이었던 아서 히트만이 소련 정부한테 이거 하지 마세요 라고 요청을 했지만 소련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 한 적 없는데요 하고 강력히 부인한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은 1979년 뉴욕타임즈에 기사화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초능력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례는 비단 소련만 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요, 1945년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군기술개발연구소에서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이 독일의 군견들이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는 수중 지뢰까지 이 견들이 탐지해냈던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당시 초심리학 전문가였던 조셉 뱅스에게 연구를 의뢰했고요. 조셉이란 사람은 그 능력이 초감각 능력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게 됐어요. 그리고 후에 센터레인이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시초가 됩니다. 여기선 동물의 어떤 초감각의 능력을 인간의 초능력으로 발전시켜서 확장하는 연구를 말하는데요. 좀 어려우시죠? 여러분께 조금 흥미로운 영상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1970년대 미국에서 공개되면서 CIA까지 발칵 뒤집히게 한 영상이에요. 영상 보시죠. 한 여성이 테이블 위에서 물건들 위에 손을 얹고 무언가 초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녀는 물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Of Leningrad University, who has reported on her work. These films and demonstrations are subjects of unending controversy. Is she a sensitive or a charlatan? Truly much sicker than she looks in the film. The strain on her heart was so great. 이번에는 좀 더 큰 물건을 아마 시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계인 것 같습니다. 시계의 이 안에 이 뭐라 그러죠? 시계 추들이 움직이네요. Her arms and legs hurt. She felt dizzy and could not sleep. She described a sensation that usually heralds success. According to Dr. Ravitz, in the 1951 Yale Journal of 그녀가 Biology, 테이블에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요. also affects the body's force field. 시계 자체도 움직이고 있는 The most favorable 모습입니다. time for PK is during magnetic disturbances of the Earth caused by sunspot activity. What is beginning to emerge is a new picture of the human being.
이 영상은 1965년 소련에서 초능력자를 찾기 위해 했던 방송 중의 일부로 영상 속의 여인은 식탁 위에 물건을 움직였고 움직이는 물체의 방향을 바꾸고 물건을 공중에 띄우기도 하고 살아있는 개구리를 쳐다보기만 해도 심장을 멈추게 만드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름은 니나 쿨라지나. 이 방송으로 인해서 그녀는 소련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CIA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의 CIA에서는 만약 소련에서 그녀와 같은 초능력자들을 영입해서 작전을 펼친다면 사람도 개구리 죽이듯이 그렇게 쉽게 암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염려했고요. 그래서 그해 미국에서는 부랴부랴 무려 200만 달러, 한화로 약 23억 개 규모의 초능력 특수부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이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초능력을 가지고 무슨 이게 말이 되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비밀 문건이 발견이 됐고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병사들, 즉 초능력자들은요. 주로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 자신의 능력들을 더 발휘시키는 것들을 했었는데 이때 주요하게 사용했던 게 원격 투시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거리에 있는 특정 대상이나 물체를 염력으로 탐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앉아서 멀리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염력으로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이렇게 선발이 된 부대원들은 첫 번째 단계로는요, 이 수키로 밖에 있는 어떤 섬이나 산을 투시하고, 두 번째로는 그 산의 지형이나 특징을 투시하고, 세 번째로는 그 특정 대상이 어떻게 정확하게 생겼는지, 네 번째로는 그 대상의 냄새나 색깔, 온도 같은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마치 눈앞에서 그걸 보듯이 떠올리면서 투시하는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부대원들의 실력이 점차 성장해갔고 처음에는 이 투시, 그러니까 원격 투시 능력이 약 65%의 적중률을 보였는데 후에 갈수록 최대 85%까지 적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그러니까 원격 투시 특수부대 요원들로 알려진 사람이고요. 또 잠시 제가 그들이 그렸던 그림들이 남아 있어서 가져왔는데 오로지 투시하는 능력으로만 보고 저기에 어떤 부대의 위치와 나무와 건물 그리고 그 외에도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그려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자료들이 남아 있어요. 그들이 투시를 통해서 본 것들을 그린 자료들이요. 자, 그런데 이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조셉 맥모니글. 그가 꽤 훌륭한 성과를 보이게 되면서 제1호 투시 능력자, 코드명 001으로 불리게 되면서 이 비밀부대의 사령관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는 250여 건이 넘는 작전에 참여를 하고 지휘를 하면서 수천 건이 넘는 정보를 수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예로 1976년이었어요. 조명이 어두운 사무실에서 조셉은 지도에 좌표 몇 개를 놔두고 20분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말합니다. 창문이 없는 나지막한 건물이 보입니다. 굴뚝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황과 천연가스 같은 냄새가 나네요. 금속 같은 걸 녹이는 시설인 것 같은데요. 그가 이때 묘사한 것은 미국 정부의 눈을 피해 중국이 극비리에 개발하고 있던 중국 서부의 한 사막에 존재했던 핵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1986년,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게 아닌 1986년에
리비아의 이 카다피가 미국에 반대하는 노선을 추구하면서 미국에 테러를 가했을 때 그가 숨어 있었던 거처를 조셉이 자세히 묘사해냈고 카다피를 공습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987년에는 CIA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중 간첩이 누구인지 알아내는데도 초능력 대원이 투입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성공적으로 많은 작전들을 수행했던 맥모니글은 국가 훈장까지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공로를 인정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정보들은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국가 기밀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2010년에 발효된 25년이 지난 기밀 문서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라 라는 그 명령 하에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모두 문서에 기록된 이야기라는 게 더 놀라운 거죠. 후에요, 조셉 맥모니글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모든 게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에 1980년대 말이 되었고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왔고 국방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다른 나라와도 국방비 이제 우리 더 이상 쓰지 말자 하고 조약을 맺게 되면서 이 냉전 시대가 끝나가게 되죠. 이때 미국도 이제 국방비를 더 이상 예전처럼 마구마구 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유지하던 초능력자 특수부대에 화살이 가게 됩니다. 사실 초능력자들을 이용해서 군사작전에 이용한다라는 게 정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건 항상 의문이 있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기관이 이걸 재검토하게 되는 거죠. 결국 초능력자 이들의 능력은 여태까지 사실 그냥 우연에 가까운 게 아니었냐라고 치부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게다가 이들은요 초능력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어요. 단독으로 전쟁터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1995년 그때 마지막 부대원들을 끝으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24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비밀리에 활동했던 이 초능력 특수부대가 진짜 사라졌을까요? 소련과 미국이 약 20년 동안 각각 2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쏟아부은 그 연구 결과 그게 다 운이나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초능력을 이용한 군사작전이 지구 어딘가에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영화에서나 보던 어벤져스나 엑스맨이 어쩌면 진짜 존재할 수도 있었겠죠.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